최희영님은 류성규 단장님 두산 팬인데 두산 차기 감독 되면 두산에게 도움이 될까요? 진행 상황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저희가 뒤에 좀 준비해 놓기는 했는데 질문이 나왔으니까 한번 이 이야기 좀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두산은 차기 감독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로 바쁘다고 들었거든요. 추석 연휴 원래부터 추석 연휴 지나고 이제 감독 인터뷰를 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추석 연휴 다 지나고 한 내일부터 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지금 이제 어제 이제 보도가 나기로는 첫 보도는 5명, 그다음 두 번째 보도는 4명, 세 번째 보도는 3명으로 네. 한 명씩 들더라고요. 네네. 네, 그러면서 뭐 2파전은 압축돼 있다. 조성환 감독 대행과 뭐 한국 시리즈 우승 경험이 있는 이제 그런 전직 감독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그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누가 될지는 결국에는 인터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보통 대부분의 구단들은 감독 인터뷰를 단장 주제로 하거든요. 단장과 팀장이 같이 참석하는 복수로 이렇게 복수의 이제 관계자가 참석하는 그런 인터뷰를 하는데 두산은 지금 사장님이 합니다. 대표이사 단장이 인터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조금 좀 다른 경우인데 그래서 인터뷰의 그런 결과가 이제 좀 영향이 크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비전과 뭐 이런 가치관이 좀 잘 맞아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고요. 허쇼님은 저희 이야기 잠깐 나눴던 두산 감독에 대한 예상을 해주셨는데 김원형, 선동열, 조성환 일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선동열 감독은 아닐 것 같아요. 네. 사실 지금 이제 하마평이 많이 나오고 있는 우승 경험이 있는 네. 감독이라는 부분에서 사실 김원형 감독이 좀 유력하다는 좀 지목을 받고 있죠. 근데 지금은 유력하다고 표현하기가 어려운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뷰를 해봐야 돼요. 네. 인터뷰 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겁니다. 어떤 이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와 같이 갈 감독을 결정하게 될지도 또 궁금하네요. 스토브리그에 대한 이야기도 잠시 나눠볼까요? 이제 이번 시즌 경기 일정이 남은 팀이 단 4팀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나머지 6개 팀이 이제 마무리 훈련과 다음 시즌 준비에 벌써 들어갔다는 이야기일 텐데 가장 먼저 이 가을 야구를 바로 끝마친 지 얼마 되지 않은 NC는 요즘 어떤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나요? NC는 이번 주 일요일부터 창원에서 이제 훈련을 재개하고요. 네. KT 같은 경우는 11일부터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제 가을 야구 떨어진 팀들은 당연히 시작을 했고요. NC가 이제 와일드카드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쉬고 이제 이번 주 일요일부터 훈련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저 근데 벌써부터 FA와 관련된 소문들이 워낙 무성합니다. 이번 FA 시장도 분주할 것 같은데 저희 집에서는 박찬호 이야기로 연일 뜨겁습니다. 저희 남편이 저를 그렇게 귀찮게 굴어요. 박찬호가 얼마 받을 것 같느냐, 얼마가 적당하다고 보느냐. 그래서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데도 지금 막 100억을 받겠지? 100억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해? 어때? 라고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뭐 얼마를 받을지는 뭐 지금 잘 모르겠지만 가장 인기가 있는 선수일 것 같은 거는 맞아요. 지금 상황에서 기아 포함해서 한 4개 팀이 경쟁한다는 얘기가 좀 많거든요. 그러면 사실 FA라는 거는 적정가는 의미가 없거든요. 저도요. FA는 적정가라는 게 없습니다. 사실. 시장과 시장의 공급과 수요와 공급의 원리이기 때문에 수요가 많으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또 워낙에 막 수도권 팀에서 노리는 중이다, 뭐 3개, 4개 팀 이상에서 뭐 달려들 것이다, 뭐 이런 소문들이 또 많다 보니까 진짜로 그럴 것 같은가요? 아니 뭐 실제로 그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가장 경쟁이 많을 것 같긴 해요. 네. 그 박찬호 선수 외에 또 지금 FA 대여로 주목받고 있는 선수라면 저는 또 강백호 선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강백호. 네. 강백호 선수에 대한 예상도 약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팀마다? 그러니까 박찬호하고는 좀 경우가 다를 것 같아요. 박찬호는 경쟁이 분명히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강백호는 좀 애매하다. 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뭐 지금 뭐 롯데에서 강백호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뭐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 애매할 것 같은 게 포지션 문제예요. 그렇죠. 네, 사실 지금 롯데가
기존의 선수도 좀 반쪽짜리 선수가 많다는 평가가 많잖아요. 근데 강백호 선수도 지금 수비 포지션이 고정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KT에서도 지명 타자를 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전준우 선수가 나이가 지금 85년생인데 85년생? 맞아요. 네. 85년생인데 지금 앞으로는 지명 타자의 비중을 늘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강백호 선수가 지명 타자를 본다면 이게 문제가 충돌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1루로 간다 할 경우에 또 나승엽 선수랑 부딪히게 되고 사실 전력을 효율적으로 쓰기에는 롯데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좀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 백정민님 두산이 박찬호 영입하면 나머지는 다 잡을까요? 김현수 얘기도 있고 두산은 내년에 정수빈이 괜찮은지. 네. 사실 두산 같은 정수빈 경우 양의지 괜찮을까요? 이렇게. 두산도 사실 내부 FA들이 많은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의 A급은 아니지만 뭐 김재환 선수라든가 조수행 선수라든가 이 선수들을 좀 정리를 좀 어느 정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죠. 과연 이들을 잡고 내년에 좀 리툴링을 하는 단계로 갈 것이냐, 아니면 올해 좀 신진급 선수들이 성장하고 있으니까 이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가느냐. 아마 뭐 이건 신인 감독 선임하고도 맞물릴 텐데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두산은 좀 팬들 입장에서도 좀 흥미롭게 볼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근데 두산은 리툴링할 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네, 사실 전력이 나쁘진 않아요. 사실 올해 그 두산은 시즌 개막 전에 몇 위로 예상했죠? 저는 2위로 예상했어요. 그러니까 전력이 나쁜 팀이 아니에요. 네. 전력이 나쁜 팀이 아니기 때문에 네. 올해 9위를 했지만 내년에 리툴링을 한다는 거는 팬들이 이해하기 좀 어렵죠. 전력이 나쁘진 않습니다. 네네네. 괜찮습니다. 네네. 네. 좋은 선수들 뭐 워낙에 많고 네네. 그 이전부터 화수분야구라는 말이 네네네. 왜 나왔겠습니까? 네, 두산은. 그러려면은 이제 최원준 선수라든가 이영하 선수, 뭐 조수행, 김재환 이런 선수들 다 붙잡아야 되거든요. 네. 사실 그것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해요. 두산 입장에서. 이 선택과 집중을 또 해야 될 네. 상황이 네, 될 네, 수도 네. 있다. 아마 선수단 정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커쇼님도 슈퍼챗 보내주셨었는데 지금은 올라갔는데요. 단장님께 탈락팀들 이런 상황 이번 시즌 끝났으니까 지금 이런 때에 코치나 프런트의 인사이동에 대한 이야기가 이맘때 많이 나오는지 궁금해하셨어요. 뭐 당연히 코칭 스텝은 뭐 감독은 안 바뀌어도 코치들은 많이 이동이 있을 겁니다. 사실 이게 지금 현재 야구하지 않는 팀들은 지금 움직임이 이제 물 밑에 있어요. 물 밑에서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당연하고 뭐 프론트 인사는 뭐 단장이 바뀌는 뭐 경우인 거잖아요. 네. 그거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좀 다른 맥락이죠, 사실. 네, 네, 좀. 네, 네. 코치님들의 경우에는 뭐 단연 계약을 맺으신 분들도 있고 좀 그 감독이 바뀌면서 또 스카우트 제안을 받으시는 분들, 네, 이른바 네. 사단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변동이 있을 여지가 있죠. 그렇군요. 자, 그렇습니다. 이 FA 선수들에 대한 예측은 진짜 시즌이 끝날 때부터 뭐 해서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인 것 같고, 그 이야기는 이제 시즌이 완전히 끝나게 되면 좀 더 뜨겁게 이야기를 나누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도담아빠님은 또 롯데가 박찬호 잡기 쉽지는 않겠지만 노력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 네, 자, 기아가 누굴 잡고 못 잡냐부터 해서 전력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날지도 궁금하다. 그쵸? 이런 선수들이 이동을 하고 나면 확실히 전력에 영향을 많이 주다 보니까요. 그쵸? 기아 같은 경우는 박찬호 외에 유격수 대안이 없어요. 네. 사실 뭐 작년까지는 뭐 유도영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올해 김도영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 3번 당하는 바람에 네. 그 고민을 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박찬호의 대안이 마땅치가 않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100억 이상이 되더라도 잡아야 된다. 꼽으시나요? 근데 기아가 과거의 행보를 보면 네. 내부 FA한테 그렇게 추격하지 않더라고요. 네, 딱 적정선에서 올라가면은 안 잡더라고요. 그래서 박찬호한테도 그런 스탠스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 외부 FA 같은 경우는 S급은 과감한 배팅을 했습니다. 그렇죠. 최영우나 나성범이나. 근데 내부 FA에서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경쟁이 붙으면 이게 막 에스컬레이터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기아는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과거 사례를 보면 그렇게 좀 보이는 거죠. 근데 또 사실 기아는 이번에 또 FA에 양현종 선수랑 최영우 선수가 또 있는데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최영우 선수를 오히려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두 선수 당연히 잡겠죠. 이 두 선수는 뭐 네, 사실 네. 이변이 없는 한 네, 무조건 네, 네, 네. 남는다고 거의 보고 있는데 이제 이 선수들의 계약을 하더라도 아마 셀러리 캡에 여유가 없진 않아요. 다만 이제 기아의 선택에 달린 거죠. 이거를 이번에 이제 셀러리 캡 이제 상회를 하더라도 벌 페널티가 완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느 정도 부담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면 이제 박찬호 선수에게 제시하는 몸값이 결정이 되겠죠. 네, 백정민님, 김현수 선수의 두산 컴백이 가능할까요? 박찬호 같은 리더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박찬호는 그렇게 리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팔로워 스타일인데. 네. 네. 좀 이렇게 흥을 내는 선수지. 네. 네. 선수단을 이끄는 선수는 사실 뭐 최용우 선수라든가 나성범 선수 같은 선수들이죠. 근데 김현수 선수 두산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거든요. 커뮤니티에서 저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김현수에 대해서 관심 있는 타구단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오. 그게 어딘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김현수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이런 구단이 있는 게 저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 게 김현수 선수가 이번에 세 번째 FA잖아요. 네, C등급이죠. C등급이죠. 네. C등급이고 물론 이게 나이가 이제 빠른 88년생인데 이제 40을 바라보는 나이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이제 하향세긴 하향세인데 김현수 선수가 갖고 있는 그런 이게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높게 평가하는 구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 두산일지 다른 구단일지 모르겠지만 가능성이 있는 저는 시나리오라고 생각해요. 지금 또 모니터가 꺼져가지고 잠깐 제가 기억하는 걸로 플립소리님이 또 김현수 선수 두산 가능성이 없진 않을 것 같지만 인기 많을 것 같다. LG 우승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확실히 그런 역할을 좀 잘하는 선수인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지금이 LG가 박혜민, 김현수, 오지환, 박동원 이 선수들이 나이가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선수들이 2년 전에 우승 멤버잖아요. 네. 그러니까 2년 후인, 그러니까 2년이 지난 올해를 봤을 때는 다 기량이 좀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LG는 베스트 시나리오가 올해 우승하고 팀을 좀 재편해야 될 상황이에요. 저 4명을 다 끌고 가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특히 지금 김현수하고 박혜민 선수는 FA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두 선수는 경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러면 둘 다 못 잡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네. 한 명만 잡을 수도 있고 둘 다 잡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박혜민 선수도 B등급이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출혈을 감수하는 구단이 분명히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사실. 그렇죠. 박혜민 선수는 또 욕심내는 구단이 또 있지 네. 않을까. 네. 뭐 김현수 선수도 마찬가지고 LG가 또 어떻게 이 두 선수를 보고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최희영님은 단장님 두산이 김재환, 정수빈, 이영하 이 세 선수 다 잡을 가능성 있을까요? 정수빈은 FA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올해 뭐 끝나고 올해와 내년 뭐 이렇게 네. 다 합쳐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올해 네, FA를 다 잡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두산이 FA에 대한 스탠스가 좀 바뀌었습니다. 네, 바뀐 상황이라서 사실 다 잡을 것 같지는 않고 일부는 좀 유출이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입니다. 참 이거는 항상 구단들이 머리 싸움을 할 것 같아요. 이 계산을 해야 되니까 어느 네네. 정도 이 정도 금액 이 선수는 잡고 이 선수는 뭐 아쉽지만 이렇게 또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런 결정을 내릴 때 어떤 걸 우선순위로 한다. 뭐 선수를 우선순위로 한다 아니면 뭐 포지션을 우선순위로 한다 아니면 금액을 우선순위로 한다 뭐 이런 것들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다 복합적이죠. 하나만 볼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그걸 뭘 제일 네. 우선순위로 보느냐에 대해서 차이가. 아무래도 전력이죠. 네, 전력이 이 선수가 있었을 때 있으면 전력이 어느 정도 상승할 거냐.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포지션을 좀 높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박찬호가 인기가 있는 게 그거잖아요. 유격수 포지션.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부족한 팀들이 여러 팀들이 그냥 떠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올해 시장에 나오는 유일한 유격수. 예, 맞죠. 그러니까 타격도 되고 수비도 되는. 공수주 3박자를 거쳤기 때문에 이제 그런 포지션이 가장 우선이죠. 예. 저희가 이거 댓글이 또 많이 올라오고 있고 많이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계속 이렇게 꺼졌다 켜졌다 하는 현상이 조금 생기고 있어가지고 아쉽습니다. CWP님은 키움은 FA 누굴 잡을 수 있을까요? 오, 이것도 궁금하네요.
아니 설정진 감독이 그 기자회견에서 취임 기자회견에서 박찬호를 연상시키는 발언을 했잖아요. 네네. 뭐 유격수가 내야수가 필요하다. 박찬호밖에 없잖아요. 그럼 키움도 이 싸움에 뛰어들게 될지 또 그러니까 사실 궁금해지네요. 송성문 선수가 이제 해외로 진출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키움도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고 좀 보여지네요. 송성문 선수의 좀 행보에 따른. 네, 커쇼님 이영하, 최원준 혹여 신청한다면 최원준, 강민호에 대해 입질이 있을까요? 강민호 두산이요? 그럴 것 같은데요. 두산에서 강민호는 안 하죠. 강민호 선수. 두산 이영하, 최원준 네네네네. 두 선수에 대한 이야기 같은데요. 이영하 선수는 지금 불펜 투수 중에서는 가장 지금 올해 최대어죠. 낮다란 네, 그렇죠. 평가를 네네네. 받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구단들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최원준 선수는 전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선수 또 등급 문제 때문에 사실 최원준 선수는 좀 영입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이 강민호 선수도 이 선수 생활의 마무리를 롯데에서 하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을 수도 있을까요? 최근 버전은 좀 삼성에 남을 확률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이건 또 FA 시장이라는 거는 생물이니까. 그렇죠. 이게 2달 전 버전은 롯데가 뭐 강민호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소문이 야구계에 파다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좀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롯데 상황이 지금 바뀌었어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렇군요. 자, 백정민님, 단장님이 두산 단장이라면 누구를 선택하시겠냐고. 누구 중에서요? 아까 저 물어보셨던 것 중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번 시즌 두산 누구를 먼저 잡을 것 같냐라고 하셨으니까 이번 시즌 두산의 FA 대상 선수들 전체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김재환하고 조수행, 그 다음에 이영하, 최원준, 홍건희 선수도 2+2 네, 홍건희 계약이라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옵트아웃을 하면 네, 지금 뭐 2년 못 채웠을 것 같은데요. 2+2의 그 자격 지금 김현수도 못 채워갖고 그렇죠. FA에 FA가 나오는 된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나오는 선수들이 그렇게 팀에서 막 꼭 있어야 된다는 느낌을 별로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아는 박찬호는 꼭 잡아야 된다. 근데 지금 두산에서 나오는 FA 선수들은 그런 선수가 지금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두산이 내부 FA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을 것 같고요. 저한테 물어봐도 저는 그냥 합리적인 제시를 할 것 같아요. 이 선수들한테. 합리적인 제안 너무 좋은 표현이네요. 네. 대부분 이 선수들이 또 원클럽맨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푸대접해서는 안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오퍼를 하는데 그렇게 좀 선수들이 원하는 가격이 안 나오지 않을까 사실. 무관도님은 두산 라이온즈 김주호가 있기 때문에 김재환은 차선이다. 아니 아까 여기 댓글에 나왔지만 김현수를 만약 잡는다면 김재환을 잡을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소문이 어느 구단이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게 저도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또 보면 플립소리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제 기억에 롯데가 나간 선수 다시 잘 데리고 온 경우가 이대호 선수 외에 없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떠난 선수들에 대해서 다시 데려와야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구단들이 있는 반면 또 그렇지 않은 구단들도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구단들은 나간 선수 다시 안 데려와요. 근데 두산은 몇 번 사례가 있잖아요. 특이한 케이스죠. 네, 좀 특이한 케이스죠. 홍성원하고 양의지하고 네. 데려왔잖아요. 네네네. 뭐 그런 각도로 보면 김현수도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 거죠.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